시즌 1에서도 워낙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였잖아요. 그렇죠.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죠. 되게 싸가지 없는 역할인데 매력적이야. 네, 그 가지고 계신 특유의 느낌이나 마스크도 거기에 한몫하신 것 같고 근데 시즌 2에서도 와 장난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징어 게임 시즌2 해부자들 시간에서는 네, 공유 씨의 캐릭터에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보신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또 본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처럼 저희 해부자들 또 즐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씨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면 뭔가요? 바로 지하철에서의 장면이죠. 맞아요.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이 딱지치기를 한 뒤에 네, 따기를 때리는. 그렇죠. 네. 지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면은 돈을 주지만 본인이 이기면은 뺨을 맞는다. 선생님 딱지치기 한 판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맞아요. 네. 오늘 그래가지고 좀 수트로 입고 오신 거예요. 맞네. 형 머리도 평소랑 다르게 조금 올린 거. 아,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몰라요. 무의식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때렸을까요? 그리고 특히 뺨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뺨을 맞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금기시되는 행동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뺨을 친다라는 거. 두 분 쳐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안 떠오르는데? 네. 뭐 쌈박질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뺨을 때린 경험은 네. 사실은 잘 없을 거예요. 저는 맞았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요. 음. 고3 때 영어 선생님한테 아, 진짜요? 싸대기를 아주 세게 맞았대요. 나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한테. 저는 뺨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엉덩이, 뭐 나도. 허벅지, 뭐 종아리, 발, 손등, 손, 뭐 사실 다 맞았는데 그 뺨 한 대 맞은 게 제일 트라우마예요. 저도. 그리고 우리 반에서 그걸 봤던 애들이 뭐 20년이 지난 지금 만나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만큼 이제 뺨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임팩트가 큰데 왜 그러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임팩트가 크고 공유 씨는 왜 뺨이라는 부위를 때리게 결정을 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누구를 딱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때 신체 어느 부위를 떠올리나요? 아무래도 얼굴이겠죠. 그렇죠. 얼굴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체성이 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날려버리는 거죠. 네, 뺨을 때리는 게 굉장히 그런 굴욕과 수치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거죠. 그 저는 공유 씨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나치게 젠틀해요. 이 우리 진료실에서 여태까지 경험으로 볼 때 지나치게 젠틀한 사람, 오버 서브미시브한 사람들 보면 약간 느낌 오잖아요. 감사하면서도 약간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 같은 게 있죠. 저게 저 사람의 진심일까? 왜냐하면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젠틀한 사람들은 속에 분노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술 마시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한 상황들이 나오죠. 저는 이 뺨 팍 때리는 장면이 얘가 그냥 화풀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계속 풀러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화 전체를 보고 나서는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되게 몰입해서 본 정말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엽기적인 장면이었을 텐데 그쵸. 빵을 진짜 많이 사고 복권을 진짜 많이 산 다음에 공원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다 한 분 한 분에게 다 어떤 걸 내밀면서. 고르시겠냐라고 하니까 다들 거의 다 복권을 고르죠.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서서 이제 너네들이 다 복권을 골랐으니까 이 빵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면서 그 빵을 나눠주지 않고 마구마구 짓밟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대놓고 희롱하는 거다. 정말 분노를 막 풀어내는 거다.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 왔겠냐? 아무래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전이된 분노를 자기의 인생 과거사에서 있던 분노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면서 풀러다니는 거 아닌가 풀어내는 생각을 거다. 좀 했습니다. 이제 굳이 이 복권 빵 요걸 이제 둘이 선택하게 하면서 빵을 짓밟는 장면을 하나 더 넣은 건 공유가 단순히 어떤 이런 사이코패스 뭐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면 이외에 좀 가학적인 성향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뺨을 때리면서 표정 보셨어요?
뺨 때리면서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괴롭히고 상대방을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뺨 때리는 거, 딱지치기는 좀 더 목적이 있어. 그 참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런 굴욕을 버티면서도 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수단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참가자가 그래 내가 이렇게 맞아가면서까지 내가 이 초대장 얻은 거니까 꼭 참가해야지. 예, 이렇게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빵은 목적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빵을 밟으면서 그 자체가 좋은 거야. 이 앞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이 되게 당황해하고 본인이 한 선택을 되게 뭔가 후회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되게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이코패스나 이런 거 아니라 네, 사디스트다. 네. 저희가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외울 때 족보잖아요. 싸대기 때리는 거 좋아해서 사디즘. 맞는 거 좋아하니까 마조이즘. 근데 사디스트다. 아버지의 얘기가 약간 나와. 그래서 만약 아버지의 이 도박 중독 때문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 화가 나. 그래가지고 무의식적인 전이 현상 때문에 도박 중독인 것 같은 사람들을 싸대기 때리고 다녀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안 들겠어? 들겠죠. 그럼 이 죄책감을 좀 다시 억누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퍼포먼스와 자기 암시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공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더 역시나 내가 틀린 행동을 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 구제불능이고 내가 짓밟아도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기 갔던 거다. 그런 자기의 돈을 들어서 그런 쇼를 펼쳤던 거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형은 좀 죄책감이 있는 사람으로 좀 본 거네. 무의식에는 죄책감이 있을 거고 그 죄책감이 본인 힘들게 하려면 없애야 되니까 역시 얘네 구제불능이야. 더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 세레모니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성기훈하고의 이제 대화에서 나오지만 이제 공유가 게임장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나르면서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쓰레기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일말의 죄책감을 좀 느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상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좀 세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도 좀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복권을 선택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네네. 사람이 1차원적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빵을 선택하는 게 정답인가? 그 사실 실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확률의 높은 보상이랑 높은 확률의 낮은 보상이랑 뭘 선택하겠느냐 라는 걸 이제 그 비율을 바꿔가면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낮은 확률의 높은 보상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두 사람이었으면 뭐 선택했을 것 같아요? 복권과 빵 중에서? 저는 복권 골라가지고 네, 공유 씨 바지가락 붙잡고 빵 하나 달라고. 형도 그랬을 거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복권 선택했을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 빵을 선택한 사람이 더 숫자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은 원래 낮은 확률의 높은 보상에 끌립니다. 네. 왜냐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뭔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커다란 동물을 잡았을 때 그때 내 가족, 내 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그런 쪽으로 발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낮고 위험한 선택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다. 저는 사람이 희망을 찾는 게 너무 당연한 본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복권이 상징하는 게 희망이니까 맞아요. 이게 낮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당첨만 된다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티켓을 안 잡을 사람이 몇이나 됐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게 그 복권에 딱 당첨됐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거 해야지 라고 기대를 하는 그 순간에도 도파민이 막 돌거든요. 이미 자기가 겪은 것처럼 도파민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미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이라면 보통은 그런 판단을 해요. 저는 그냥 그 공유라는 이 인물은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 권력,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라는 거 자체에 거의 좀 미쳐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이 우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우월감을 확인하고 예,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걸로 좀 더 봤어요. 저도 이 의견에 또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게 이제 역시나 성기훈하고의 대화에서 나오는 대목이지만 총이라는 거를 가졌을 때 내가 처음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상징하는 게 뭔가 어떤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고 맞아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절대적인 어떤 힘 그리고 그 힘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꽂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계속 우위여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계속 권력으로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저는 그 마지막에 스스로 선택을 한 게 잘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러시아 룰렛을 선택한 거. 마지막 순간에 자기한테 총이 있었거든? 거기서 룰이 뭐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치. 사실 성기훈 쐈으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거는 진짜 강력한 무의식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타나토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파괴시키고 싶은 힘. 그러니까 저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계속 누군가를 해치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희롱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타나토스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책감에 나를 죽이고 싶다. 나도 이거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걸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걸면서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야. 사람의 이기심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비열함과 사람의 미성숙함, 이기심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사채업자 2명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장면에서 아마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구나. 네.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극한의 순간에 희생하는 장면을 보거든. 그때 이제 되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뭔가 눌러놓고만 있었던 죄책감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좀 흔들어 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저 초대장을 전달하는 배달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가 어쨌든 게임장에서 이렇게 시체를 나르고 뭔가 그 게임 참가자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를 뭔가 배달부라고 칭하면서 어쨌든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 공유 씨의 캐릭터의 어떤 마음속에 굉장한 좀 무가치감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뭔가 주체성 없이 이렇게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이 삶이 굉장히 가치가 없고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내 의지에 반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어떤 무가치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공유 씨 마음속에 되게 뿌리 깊은 열등감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은 가치가 없다라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아니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들이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빵을 짓밟거나 하는 식의 어떤 공격성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이렇게까지 하라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해소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식이나 무의식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공유가 흔들렸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 흔들렸을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동의가 되는데 저는 어디에 흔들렸냐면 일단 공유가 생각하기로 도박 중독자들은 다 쓰레기야. 예, 자기는 그런 쓰레기들을 처단하는 우월한 존재고 근데 성기훈이 한 행동을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기본적으로 사람이고 그쵸. 거기서 해외로 떠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좀 더 숭고한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 게임을 중단시키고 희생자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가 쓰레기가 아닌 행동을 한 걸 성기훈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기훈이 쓰레기다 라는 걸 되게 증명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우승했다고 해서 네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너는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그냥 도박 중독자일 뿐이야 라는 걸 극적으로 좀 네,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들리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좀 극단적이지만 러시안 룰렛을 선택한 거 아닐까요? 그치. 자살을 한 건 물론 타나토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오던 이런 사람들은 다 쓰레기다라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뭔가 네. 스스로가 좀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너도 역시 지시를 따르는 하나의 개일 뿐이야 라는 말에 좀 확 긁힌 부분이 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주체성 없는 이 삶을 살아온 어떤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등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개, 넌 지시를 따르는 한 마리의 개다라는 말은 굉장히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이고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라고 했는데 막상 여전히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다들 썰은 잘 푼다. 정신과 의사들이 썰은 참 잘 푸는구나. 한번 되게,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공유 씨 본인이 나와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한번 보여주시면은 너네 셋 다 틀렸다. 네, 실은 이런 심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